속보, 한국에서 폐항 공모함을 독도에 두려하자. 중국과 일본이 난리난 이유.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아름다운 섬이지만 백길 3에서 4시간을 포함해 서울에서 가는데 7에서 8시간이 걸리는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울릉도가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 울릉도민의 수건사업이던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최근 공항부지 해상 매립에 착수하며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1시간 만에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울릉도 당일 관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찾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앞바다 울릉공항 현장은 파도가 잔잔한 가운데 해상 매립을 위한 포크레인의 사석, 작은 돌덩이 투하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다 위에는 해상 방파제 구조물인 높이 18m 위 초대형 케이슨 1호가 수면 4m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포항에서 제작된 케이스는 아파트 12층, 3개동 크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예인선에 이끌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210km 거리 바닷길을 시속 5에서 6km 속도로 52시간 이동한 뒤 지난달 19일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수형 DL, ENC 울릉공항 현장 소장은 2020년 11월 공사에 착수한 뒤 현재 울릉공항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20%를 넘었으며 연말까지 전체 30함 가운데 11함이 케이슨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케이슨 설치와 매립을 거쳐 수면에서 23에서 24m 높이의 활주로 등 공항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202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남쪽에 있는 사동항 일원의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이지만 국내 공항 건설에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평균 수심이 23m, 성토 높이가 평균 46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높이의 해양 매립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 가덕공항의 평균 수심 20m를 웃도는 깊은 수심으로 인해 울릉공항 매립에 필요한 토사 915만 M3는 인접한 가두봉을 30개월간 깎아내 확보하게 된다. 또 항만이 아닌 공항 건설에 케이슨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울릉공항이 국내 처음으로 케이슨의 무게도 지난 2013년 울릉 사동항에 쓰인 14,000톤급 이후 역대 최대인 16,000톤에 이른다. 여기에다 서울 물결표 울릉 1시간, 제주 물결표 울릉 1시간 등 획기적인 교통시간 단축에 따라 울릉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서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1일 생활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에 맞춰 활주로 길이가 1.2km로 짧게 설계된 것도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이다. 정부는 2025년 3분기까지 총 사업비 7,092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을 완성하고 그해 4분기 시험 운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정식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15분에 1대씩 항공기가 뜨고 내리도록 해 1시간에 8대씩 하루 약 2,000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활주로와 계류장 운영은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가,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여객터미널 옥상에는 가두봉을 형상화한 공항 전망대가 설치돼 항공기 이착륙과 동해바다, 독도 조망이 가능한 관광명소로 꾸며진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되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현재 연간 30만 물결표 40만 명대에서 오는 2035년에는 1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종환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울릉공항은 정부가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추진하는 7개의 소형공항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이라면서 향후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 등과 함께 국내 주요 섬을 잇는 하늘길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곽인길 울릉군 사동 3리 이장은 공항이
문을 열면 환자 이송 등 울릉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다만 경북도와 울릉군은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부족한 교통편,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울릉도공항 항공기 100인승 가시화. 활주로 길이 느리는데 무게. 울릉도 사동 앞바다를 메워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기가 애초 50인승에서 안전성, 효율성을 위해 100인승이 취항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8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통령주관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장에서 남한권 울릉군수가 80인승 이상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군수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100인승 정도의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활주로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전국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함께한 자리다. 남군수는 울릉도공항 건설은 대표적 전시행정이자 예산 낭비다. 라고 주장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의원을 만나 현재 50인승 1200m 활주로 규모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기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했다. 김 의원의 예산 낭비, 전시행정에 대한 언급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울릉공항에 취항하겠다는 50인승 항공기가 없는데도 활주로 1200m 규모의 공항 건설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예산 투입과 공사 24.5%의 공정을 보이는 울릉공항에 대해 50인승은 예산 낭비일 뿐. 최소 100인승이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장해야 한다는데 김 의원이 공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남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100인승 정도의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활주로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남 군수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만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호 고문은 남 군수가 있는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추진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예산을 크게 증액하지 않고도 50인승에서 10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어 활주로 확장이 주목받고 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는 바다를 메워 건설하고 터미널 등은 가두봉, 해발 194.3m을 절취해 건설된다. 울릉공항을 건설 중인 DL-ENC 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울릉공항은 공정률 24.5%로 케이슨, 시멘트 구조물, 8,000T 1함과 12,000T급 5함 등 6함이 거치됐다. 바다를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이스는 포항 신항만에서 제작되고 있다. 앞으로 한 개 정도를 더 운반할 계획이지만 동해상의 기상 악화로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육지에서 케이슨이 거치된 곳까지 380m를 사석으로 바다는 메우고 있다. 하지만 케이슨 수송 작업이 중단돼도 울릉도에서 가두봉을 절취, 바다는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진도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7,092억 원이 투입돼 울릉, 사동, 항 방파제 외곽 바다를 메워 총 43만 455m 이 규모의 바다섬을 만들어 50인승 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1,2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을 건설한다. 울릉공항 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건설하며 울릉공항은 오는 2025년 3분기 준공.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 4분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의 초에는 정식 개항할 예정이다. 3. 박성진의 한국군 코멘터리. 한반도 바다는 경항모를 부른다.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 첫날인 22일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반도를 미국과의 갈등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교역국이면서도 사실상 안보위협국가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래전부터 서해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이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33년 전력화 예정인 해군의 3만티급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 관할권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주변국들의 위협은 심상치 않다. 한중 해군은 서해에서 124도 이선을 놓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4도 이선이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굳어지면 서해 대부분이 중국 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해양권익 패싱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해군은 124도 이선보다 훨씬 먼 123도 이선 주변 바다에서 주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함정은 한국 함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감시하고 있다. 한국 함정에 근접해 언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중국은 서해를 군사적 안전해역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서 매년 대규모 해군 연습을 정례화하고 있다. 중국 군함의 한국 배타적경 제수역,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도 일상화된 지 오래다. 중국은 한국 해군의 공해상 작전구역에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기 위한 부표까지 설치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국 해상 안보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은 이어도 인근 해역에도 수시로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엔 해양법을 무시하고 이어도 문제를 영토 분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이 큰 곳이 독도 해역이다. 2018년 연말부터 시작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시사해준 사건이었다. 동아시아 해양 이슈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의 팽창 전략,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 기조, 보통국가 논리 등 3대 역학 요인이 얽혀 있다. 틈새에 끼인 한국은 최소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항모가 필요하다. 한국 해군이 북방 안개선, NLL, 위수호 못지않게 더 큰 틀의 국가적 해양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행보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무역로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30년이면 중국 항모는 5에서 6척으로 늘어난다. 미 해군이 질적 우세로 중국의 양적 팽창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 한국 해군의 경항모 사업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억지력이라도 갖추자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해상교통로 보호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한국 해군의 경항모는 주변국 항모전단을 상대로 단독 작전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항모는 전력 현실을 통한 우리의 강한 안보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해양 분쟁 현장에서 항모가 없는 한국 해군 전투단은 주변국 항모에서 수분 내에 발진한 전투기의 위협에 위축돼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십상이다. 경항모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전투력과 생존성에 밀릴지라도 한국 해군이 어깨 싸움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F-35B가 어렵다면 함재기를 무인기로 하는 방안이라도 발전시켜야 한다. 미군도 해상 공중작전 혁신과 항공과학기술 발전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 10년 전부터 미래 함대의 주역으로 무인기 경항모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주변국과는 해상 전면전보다는 군사적 대치 상황과 같은 저강도나 회색지대 분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경항모라도 현시 전력으로서 힘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경항모는 원회에서도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수단이다. 경항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돼서는 안 된다. 현실 자각 타임에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